매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수 초이스로 오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이십니다.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 이몽규 대리 그리고 트리스파트너스 유호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종목들 AS 회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죠. 네, 이몽규 대리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기대 수익률 20% 제시하셨는데 현재 수익률 7%로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유호성 팀장의 대림산업 역시 수익률 2% 기록하고 있네요.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마감으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호성 팀장님, 대림산업은 어떻게 좀 비중 조절하면 되겠습니까? 비중 조절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주봉상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이탈가를 좀 올릴게요. 이탈가를 네. 어제 저점이었던 122,500원까지 조금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 충분히 막대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대한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기대 수익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호성 팀장께서는 또 두산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굉장히 두산그룹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사들의 호평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자회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밥캣이 한몫했죠. 예, 박캐시 2분기 연속 흑자를 전환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핵심 자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익이요. 순이익을 비롯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5,400억이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역시 지분법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올해부터 IFRS 제도가 도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두산 그룹 자체가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두산, 올해에는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두산 얘기할 때 두산 모트롤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압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가 될 거라고 하죠. 예, 지속적으로 유압 매출 같은 경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유압 부문이 중요한 건 그 자회사인 두산 인프라 코어 쪽으로 가면서요. 이 두산 모토롤이 만들어내는 금액이 다시 한번 두산 쪽으로 가면서 좀 더 그 수익성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문 외에도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문이 상장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이런 부분 역시 자회사 직접 편입이 됐고요. 이런 부분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하면 자회사, 모트롤 말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금 유입 기대감인데요. DIP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이제 매각하게 되는데 현금이 좀 많이 들어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3화 왕관 매각에 이어서요. SRS 또한 KAI, 그 다음에 두산, DST 지분까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면서 한 6천억 이상의 매각 차익을 발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자회사와 두산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투자처로 지속적으로 쓰일 것으로 봐서 2011년뿐만이 아니라 2012년까지 지속적인 두산의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요. 두산에 대한 그 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만으로 봐도요. 지속적으로 두산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성장성, 안정성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은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요. 2007년에 실적이 30만 원이 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요. 1165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925억 원 정도였는데 실적으로 보시자면 2008년, 2009년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이라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는 판단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지만 2011년이 되면서 밥
마켓 리스크가 하반기 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요.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셔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뭐 단기적인 추세, 일봉 추세까지 살아나면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번의 흐름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 15,900원에서 15만 9천 원에서요. 16만 2,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2011년 고점인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까지 이렇게 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1차적인 비중을 한 7%, 그 다음에 추가 매수로 7%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탈가를 제가 14만 6천 원 정도에 잡았거든요. 이렇게 비중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탈가가 이탈을 하더라도 자산에 대해서 0.5%의 손실이 나게끔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비중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1만 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21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한 30만 원 선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실적 흐름으로 보자면 충분히 30만 원까지는 뭐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1차 목표는 한 21만 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7%씩 씹는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쨌든 두산에 관련해서 목표가는 21만 원, 장기로는 31만 원까지 볼 수 있다. 3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 들어봤습니다. 매수 초이스 두 종목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임원규 대리의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73,000원, 목표가 91,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유호성 팀장의 두산은 매수가 1차로는 159,000원, 2차로는 173,500원, 목표가 21만 원 설정해 봤습니다.